드리려고 하는데요. 샷 그리고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샷이란 뭐냐? 네, 여러분 클로즈업 샷, 바스트 샷, 투샷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뭐냐면 카메라, 즉 한 화면에 보여주는 사물의 배치나 크기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걸 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샷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10몇 가지가 넘는 샷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즉 유튜버들이 사용할 샷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보이시는 대로 클로즈업 그리고 바스트 샷,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바스트 샷으로 활용을 하시다가 필요할 때 클로즈업으로 당겨서 촬영하시는 것도 방법이신데, 이 외의 것들은 굉장히 많은 샷들이 있지만 활용하기가 어렵다, 즉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쓰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유튜브에서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다른 거 잊으시더라도 이 클로즈업 그리고 바스트 샷,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은 얼굴이 꽉 차게, 그래서 목에서 카라 부분, 그래서 어깨선 조금 나올 듯 말 듯 할 정도까지 얼굴을 크게 잡아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표정 등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그런 샷이에요. 그리고 바스트 샷은 머리 끝부터 가슴 정도까지 나타내 주시는 샷인데, 일반적인 촬영을 하실 땐 이렇게 바스트 샷으로 안정감 있는 구도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샷 꼭 찍어 주시고요. 자, 샷을 보셨으면 그 다음엔 앵글을 보셔야 돼요. 카메라의 각도인데 기준점은 항상 사람의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높이랑 똑같이 카메라가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노멀 앵글입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가 눈높이보다 위에 있다, 그럼 하이 앵글이고요. 그 다음 카메라가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다 라고 하면 로우 앵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활용하는 용도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실 때는 노멀 앵글 많이 쓰시면 됩니다. 가장 무난하고 안정감 있고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앵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멀 앵글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하이 앵글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객관적인 상황 묘사나 설명을 하실 때, 혹은 얼굴이 좀 이쁘게 부각되어야 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앵글인데요. 자, 어떤 식이냐면 뷰티 혹은 패션 설명해 주시는 그런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 앵글을 통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특히 뷰티 하시는 분들 간혹 앵글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이 앵글로 해야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꼭 하이 앵글로 촬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뷰티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로우 앵글은 언제 쓰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먹방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혹은 요리 컨텐츠 같은 것들 하시는 분들은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음식이나 여러분들이 소개시킬 게 좀 더 부각이 되도록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로우 앵글이라고 하셔서 너무 낮게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람의 눈높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눈보다 카메라가 낮게 되어 있으면 로우 앵글이니까 여러분이 부각시키고 싶은 제품, 물건 혹은 음식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로우 앵글로 꼭 촬영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하면 권위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는 걸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촬영 전략, 장소 내용인데요. 촬영을 하려면 당연히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가 없다면 좋은 유튜브 또한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촬영 장소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소를 섭외하시려면 이런 4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스튜디오나 외부 작업 혹은 공간 협찬, 그 다음 MCN 스튜디오, 이런 데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인 스튜디오. 자기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이 본인 스튜디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혹은 특정 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활용 가능합니다. 거기서 촬영 가능하시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은 집에서, 홈스튜디오라고 하죠. 집에서 그냥 촬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에서 촬영하시고, 혹은 뒤에 흰 벽이 있다라고 하시면 하얀 벽에 서서 촬영하시는 겁니다. 장소 구하기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외부 작업. 실내, 집이 아닌 다른 곳, 밖에서 촬영을 하는 건데, 길거리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외부 작업으로 길거리가 촬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내, 길거리의 외부의 실내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이런 곳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외부 작업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길거리 혹은 실내. 그 다음 협찬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좀 하시다 보면
협찬받을 수 있는 이 루트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카페 혹은 레스토랑 같은 곳을 협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촬영할 때 가서 체험하는 것은 물론, 네,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음식마저도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열심히 해보시면 충분히 기회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다 보면 MCN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네, MCN이라고 하면 유튜버들이 모여있는, 즉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있는 소속사 같은 것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속된 MCN이 있다면 제공된 스튜디오가 있는지를 여쭤보세요. 웬만한 MCN들이 거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촬영 공간들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액이 안 들어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비 또한 빌려주는 곳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혼자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1인 미디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촬영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혼자 촬영하시기 전에 가장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가 중요하다? 기획이 중요하다. 네, 기획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획할 때 고려하실 거는 이렇게 다양한데 제가 6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 음향, 조명, 스토리, 의상 메이크업, 그리고 출연자 등 적어놨지만 이렇게 한 6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기획할 때, 즉 혼자 촬영하실 때 기획할 때 영상에선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보여주고 싶은 주된 콘텐츠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여주고 싶은 주된 콘텐츠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신 음식이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오신 뭐 화장품, 립스틱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부각되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생각한 콘텐츠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샷이랑 앵글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매번 동일한 콘텐츠가 아닌 이상은 매회 맞춰서 기획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똑같은 걸 계속 하신다고 하면은 같은 샷이나 앵글을 쓰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때 맞춰가셔야 됩니다. 네, 영상의 테마를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적어놓은 FPS는 프레임 per second, 즉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등등 이런 다양한 프레임들인데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보는 영상이랑 TV에 나오는 영상이 느낌이 다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영상들의 테마를 맞출 때 쓰는 게 FPS인데요. 이 프레임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영상의 밝기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하시는 콘텐츠가 굉장히 즐거운 콘텐츠면 밝게 나오는 게 당연히 좋은데 좀 무거운 주제라든지 좀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 주제다라고 하면 밝기가 너무 밝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삼각대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간혹 삼각대 없이 책 위에 세워놓고 하시고 좀 어려운 방법들로 활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삼각대 하나 구매를 꼭 하셔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초점 잡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혼자 나오다 보니까 나는 그냥 자동 초점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간혹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울렁울렁거리는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자동 초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 계속 카메라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MF 즉 수동 초점, 수동 포커스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처음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감 잡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수동 초점으로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한 번만 맞춰두시면 계속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하실 때는 수동 초점이 가능하면 수동으로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음향 부분입니다. 목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는 마이크를 고려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영상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화상 그리고 귀로 들리는 음성이 합쳐져서 영상으로 되는 건데 영상은 화상이 반, 음성이 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좋지 않은 음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도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는 마이크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영상에 생기를 불어다 넣어줄 배경음악 그리고 효과음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런 배경음악, 저 부분에는 이런 효과음이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영상에 여러분이 촬영을 할 때 잡음이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야외에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실내에서 만약에 촬영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리는 제안은 여러분 카메라에 음성 입력이 가능하도록 너무 멀리 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의 성능으로 여러분의 음성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무 멀리 두지 말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명 부분입니다. 네, 실내랑 실외는 조명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쓰실 게 실내니까 실내만 조명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외는 햇빛이라는 조명이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구름 낀 날에 잘못 촬영을 하시면 얼굴에 햇빛이 들이었다가 구름이 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너무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혹은 너무 얼굴이 알록달록하지 않도록 잘 위치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좀 하얗게 밝게 빼고 싶다고 해서 너무 하얗게 조명을 쓰시면 영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생겨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어둡게 찍어서 편집할 때 밝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처음부터 밝게 찍으시면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왕이면 적당히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얼굴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조명의 위치를 배치를 하셔야 돼요. 네, 사람 얼굴은 빛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그림자가 들이우는 부분에 따라서 얼굴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조명의 위치를 선택을 하셔서 배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명 만약에 따로 구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쓰시는 스탠드 있으실 거예요. 집에서 쓰시는 스탠드에다가 A4 용지를 앞에 대서 빛 자체가 은은하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활용도 가능하시니까 이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탠드랑 A4 용지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적어 놓았고요. 자, 그 다음 스토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콘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촬영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본이 꼭 필요합니다. 네,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혹은 정말 세세하게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는 것까지 다 적어 주셔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는 촬영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대본을 적어달라, 꼭 스크립트를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내가 한 이야기를 시청자가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즉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지 고려를 하셔서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의상, 메이크업 부분인데요. 영상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촬영할 때에는 좋은 의상 그리고 좋은 메이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옷이라도 만약에 영상에 나오는 게 보기 좋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착용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최대한 잘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외로 방송에 나오는 남자분들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카메라에는 얼굴에 잡티가 좀 많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한 잡티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수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메이크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잡티를 가려주는 정도라도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출연자 부분이고요. 네, 혼자 촬영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촬영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컨디션이 괜찮다고 무리해서 촬영을 하시면 다음 촬영이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같이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각자 컨디션에 잘 맞춰서 촬영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출연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꼭 촬영 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같이 나오는 출연자가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꼭 얘기를 하시고 촬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가 된 게 확인이 됐을 때 촬영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출연자 모두가 충분히 이해를 한 뒤에 촬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배워보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영상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해보시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알려드린 링크에서 체험판 버전을 꼭 받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